제가 소개할까요? 네네. 네. 오늘 출연하신 분은 부천에서 행정사 일을 하고 있는 성함이 김원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보험사의 횡포에 관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셔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떠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어떻게 어떻게 어떤 억울한 점 있으신지. 예. 그 의뢰인 찾아와가지고 이제 작년인 2018년 7월 6일 날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제 사무실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발목 인대 파열이 돼가지고 그로 인한 적절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제 사무실에 방문을 하였고, 그 전에 이제 행정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은 네. 그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행정사법 2조에 따라서 피해자의 권리사항이라든지 의무사항 부분을 이제 서면으로 해서 작성하고 그거를 이제 제출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서류를 대신 좀 작성해주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의뢰인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글로써 전환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서류 작업 같은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를 들고 방문한 의뢰인을 위해서 서류를 작성해 줍니다. 인대 파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를 하고 그 부분을 이제 제출을 하면서 같이 상의를 하고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성된 청구서는 너무 떠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울렁증들. 네. 보험회사로 이제 제출이 되고 그 내용 속에 이제 여러 가지 손해배상에 대한 주장, 의뢰인이 권리 주장을 펼치게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거를 받아본 보험회사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해서 주장을 펼치는 과정 속에 의뢰인과 보험회사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분쟁 속에서 이제 서로의 주장사항은 보험회사는 이번 사고로 인해서 발생된 사고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요. 의뢰인은 이번 사고로 인해서 발생된 사고이기 때문에 이게 타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고로 인해서 어떤 부상을 입었는데 네네. 보험회사는 이번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게 아니다. 과거부터 그 병력을 갖고 있던 거다. 인대 파열이 예전부터 인대가 안 좋았다라는 주장이고. 그렇죠. 애초에 그 환자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의뢰인. 네. 그 의뢰인은 그러니까 인대 쪽에 문제가 좀 있었던 거네요. 의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 부분이 일정 부분은 이제 이상이 있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인대 쪽에. 네. 근데 그게 어떤 수술을 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렇죠. 과거라는 것은 이제 지금 의뢰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약 2주 전 축구하다가 발목을 삐끗한 사고건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작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특별한 이상이 없다 보니까 소염 진통제 처방만 받고 혹시 발목을 계속해서 움직이지 말라, 뭐 붓기가 있었는지 그러한 부분 아프다라고 하니까 붕대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2018년 7월 6일 날 교통사고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로 인해서 발목 관절에 대한 인대 파열 수술을 하게끔 됩니다. 의뢰인이. 네네. 인대에 대한 봉합술을 수술하고 퇴원 후에 보험회사하고 보상 처리 때문에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상황소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제 사무실 방문해가지고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의뢰인 주장사항을 쭉 서면으로 해서 작성해가지고 청구를 하게 되고 보험회사에 제출을 하면서 청구를 하게 되고 이견 차이가 발생이 돼요. 보험회사는 이번 사고 때문에 발생된 피해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치료받은 게 최근에 일어난 교통사고 때문에 그렇죠. 받은 피해가 아니다. 이번 사고건 때문에 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아팠던 사람이 이번 사고 때문에 해서 마치 이번 사고 때문에 발생된 사고인 것처럼 피해를 허위로 해서 주장한다라는 논리를 펼쳐요. 인천에 있는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의료 자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내용을 확인을 하거든요. 기초적인 피해자의 CD라든지 의무 기록 등을 가지고 제3병원,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지정해 놓고 있는 업무 협력 관계에 있는 병원 의사들한테 그 자료를 넘겨서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번 사고 때문에 발생된 부상인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그 부상이었는지 이러한 부분을 자체 의료 자문회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거기서 문제의 발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은 보험회사는 협력업체, 협력병원 통해서 그들이 유리한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의료 자문을 돈을 주고 이제 받게 돼요. 그렇다면은 의료 자문의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돈은 보험회사에서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조금 시간적인 단축이라든지 그 보험회사의 유불리를 좀 논하기는 좀 뭐하지만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있다 보니까 보험회사의 유리한 자료를 생산을 하는 거죠. 자문을 하게 되면은 의사들도 서류를 검토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일반인들이 의료 자문을 들어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보험사에서 요청해서 의료 자문을 해줄 때 그 시간을 이제 자신이 진료 보면서 이제 번외로에서 검토를 하고 작업을 해주는데 보통 이제 한 2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보험회사가 맡기는 의료 자문이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네네. 어쨌건 돈을 내니까 네. 좀 팔이 약간 안으로 굽지 않냐는 어떤 의심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뭐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거나 보험회사에서 요청한 자문에서는 이번 수술은 100% 기량증이다. 이번 사고하고는 무관하다. 그렇게 된 네. 거죠. 그런데 수술을 집행한 주치의의 의견은 달랐다는 얘기를 하시던데요. 네, 실제적으로 해당 주치의 의뢰인을 직접 진료하고 검사하고 수술까지 진행한 주치의 소견에는 이번 사고로 인해서 발생된 기여도 부분이 70% 정도 사고 기여도 판단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나머지 30%는 기존에 좀 안 좋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 손치더라도 뭐 사람 몸이라는 게 이제 퇴행성 변화를 겪어요. 운전한 몸이 젊은 사람들도 엑스레이 찍거나 MRI나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통해서 판단을 했을 때 기계도 노후화되듯이 사람도 노후화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런 자연적으로 해서 변화되는 부분들도 노후화되는 부분들을 이제 기여도로 해서 기양증 부분으로 해서 삭감을 하게 돼요. 손해배상 원리에서는. 예. 그러니까 즉 정리해보자면 네. 이미 어느 정도 몸이 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조금씩 아파온 데도 있고 조금씩 노후화되는데 노화가 일어나는데 네. 그게 어느 정도 뭐 30% 정도 영향은 있지만 그 당시에 운전은 대리기사를 통해서 운전을 시켰던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보조석에 앉아 있었고 저희 의뢰인 차량은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 골목 쪽에서 측면에서 나오던 가해 차량이 우리 차를 받아가지고 발생된 사고건이에요. 운전석 쪽을 이렇게 해서 충격을 한 상황으로 돼 있어요. 오른쪽에서 접근한 게 아니고 왼쪽에서 접근한 거죠. 가해 차량이 골목에서 나오던 차량이.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충격 때문에 보조석에서 앉아 있던 의뢰인이 발목이 이제 인대가 파열이 된 상황이. 그러니까 네. 이게 아니라 이거네요. 그렇죠. 이 운전석 쪽으로 골목에서 네. 나오던 차량이 이렇게 부딪힌 사건인데 그 사건에서 나이가 그분은 몇 살이죠? 43. 43살이시니까 아무래도 노화가 좀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30% 정도 감안되더라도 70% 그러니까 사실상 대부분의 그 인대 파열의 이유는 사고 때문이다 라는 게 주치 판단은 그렇다. 판단인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2주 전에 꽈다 발목이 삐끗해서 네.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고 소염 진통제 좀 먹은 처방을 거 받은 게 단데. 전부인데 인대가 네. 아예 파열이 됐는데 그게 사고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이다 라고 네. 하는 건 이건 좀 무리한 주장이 아닌가 그렇죠. 라고 해서 지금 네. 이렇게 사건이 발생이 된 겁니다. 예,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었네요. 예, 어쨌건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사건이 발생을 하고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해서 보험금을 청구를 하려고 이제 선생님을 찾아오신 거다 네. 이런 얘기시죠. 네네. 그리고선 두 분서 얘기를 하고 서류를 만들고 KB 보험에 청구를 하니까 해. 거기서는 의료 자문을 자문 결과 결과 100% 기왕증이다. 예, 기존에 아팠던 상황이다. 예.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나요? 그래서 아니요, 거부하지는 못했어요. 명확한 부분이 보험회사는 의료자문 회신 결과 뺏기는 없으니까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금을 청구한 쪽하고 보험회사하고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엇갈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서 서로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된다 했을 때는 동시감정이라는 걸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시감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보험회사 보험약관에 보면은 서로 보험회사하고 피해자 간, 피해자는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는 보험계약자이거나 사고의 피해자, 보험계약자의 피해자이거나 이러한 분들이 주장사항과 견해 차이가 발생이 됐을 때 동시감정을 가게 돼요. 이 동시감정이라는 것은 의뢰인이 피해자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의 실제적으로 치료했던 병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녔던 병원에서 발행된 여러 가지 의무기록을 통한 주장이 되는데, 보험회사는 자신들이 얘기한 의료자문 외신 결과를 가지고 전혀 안 된다, 아니면 또 다른 이견 차이가 발생이 됐을 때 치료병원이 아닌 제3위 병원, 그러니까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동시감정, 신체 감정을 받자는 거예요. 이거는 법원에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할 때도 많이 법원에서 지정하는 신체 감정하고 유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서로 견해가 의견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피해자하고 서로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네. 제3위 병원에 가서 신체 감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자라는 게 동시감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한 병원을 지정을 해서 그 네. 병원에서 판단을 내린 결과를 우리 둘 다 수용하기로 하자. 그렇죠. 라고 하는 게 동시감정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의뢰인께서는 동시감정을 받기로 했나요? 처음에는 2018년도 8월 말 그때 합의 진행될 때는 서로 견해 차이가 다르니 장애에 대해서는 나중에 동시감정 통해서 진행을 하자, 부상에 대해서만 1차 합의를 보고 장애에 대해서는 동시감정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하학적인 유무를 확인을 해가지고 손해배상 처리 절차를 진행을 하자 예. 라고 합의를 하게 돼요. 어느 합의서상에도 명시를 해가지고 동시감정을 작년 2018년 9월 또는 10월 달에 동시감정 통해서 장애에 대한 판단을 하기로 하고 1차 합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 합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네. 일단은 1차적인 피해 보상은 네. 지급을 해주고 그다음에 네. 장애에 대한 판단을 해서 그 보류를 부분은 시켜놓은 거죠. 동시감정 통해서 명확히 확인을 하자. 장애에 대한 부분은 보류를 해놓고 동시감정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한 그렇죠. 거죠. 그래서 1차 합의를 봤나요? 네, 1차 합의를 498만 원, 500만 원에서 조금 빠진 금액으로 해서 1차 합의를 했죠. 그래서 동시감정을 받기로 합니다. 그래 놓고 보험회사에서는 1차 합의금에 대해서 피해자한테 498만 원을 전액 지급을 하고 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돼요. 이거는 보험 사기다 라는 내용이에요. 동시감정을 받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왜 고소를? 그 이유는 저도 궁금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에서 행정사 너무 떠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울렁증 때문에 네. 다시 해주세요.